강도, 폭행, 사기, 그리고 살인까지. 난 온갖 강력범죄는 물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악질 범죄자다. 나는 인간이 원래 악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믿는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우기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흔히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도 아니면 인간은 애초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설도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을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와서 그 본성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 어떤 사회교육도 배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는 배가 고프면 멋대로 울고 대소변이 마려우면 무작정 쏟아낸 후 그걸 치우라고 또 운다. 부모를 배려하는 것 따위는 전혀 없는 것이다. 부모야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럽겠지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아기는 자신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존재에 그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런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인간은 그저 그 본성을 감추고 억누르며 살아갈 뿐 내가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간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 선하고 착한 척, 이타적인 척, 그런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진다. 어느 날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위한 최면술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기 위한 취지의 행사였는데 많은 수감자들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사에 참여했다. 물론 나 역시 작업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인간은 애초에 갱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최면 따위로 나의 신념을 바꿀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낯빛이 번지르르한 최면술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나와 같은 방을 쓰는 막내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님,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막내는 절도와 폭력, 사기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형을 살게 되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인생을 막 살다가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막내는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나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봤자 이 녀석도 본성을 숨긴 채 그런 척을 하고 있을 뿐일 거다. 그렇게 최면술사가 한 사람씩 붙잡고 질문을 하면 어느새 최면에 빠진 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물론 개 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최면술사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다. 역시 내 말이 맞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저런 단순한 방법으로 절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왔고 난 지시대로 눈을 감았다. 자,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마셨다 내쉬어 봅니다. 몸이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면서 내 모든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뭐야, 여기가 어디지? 설마 내가 최면에 빠진 건가? 나는 아주 평온해 보이는 어떤 공간 속에 와 있었고 최면수사에게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천국? 그렇군요. 당신은 천국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날아다녀요. 아주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불행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최면은 그 후로 한참 동안 계속되었고 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으로 최면에서 깨어났다. 최면술사는 멍하니 누워있는 날 보며 아직 돌아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남은 인원들은 나와 막내를 포함하여 모두 8명이었다. 잠시 후 최면술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최면에 잘 빠져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갱생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될 건데, 기분 나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단체 최면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내면의 선함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싫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8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형님, 근데 갱생이 뭡니까? 뭐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겠지. 김씨 아저씨도 한다 그러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형님은요? 그럼 나도 하지 뭐. 근데 넌 뭐 갱생할 거라도 있겠냐? 지금까지 한 것도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짓을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저거라도 하면 뭔가 더 큰 깨달음이 있겠죠. 고민 끝에 모든 사람들이 단체 최면을 받기로 했고 최면 수사의 지시에 따랐다. 자, 모두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제 말에만 집중하면 단체 최면에 서서히 빠져들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난 12살 어린아이의 모습이 돼 있었고 어머니는 나를 꼬가는 채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내가 이제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떠보니 최면이 끝난 것 같았다. 항상 원수같이 생각했던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모습에 잔상이 떠오른다. 모두가 최면에서 깨어난 모습을 확인한 최면술사가 입을 열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죽음을 느끼는 순간엔 결국 갱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선함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다들 최면을 통해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최면을 이용해서 죽음의 상황을 가장하여 여러분들의 눈앞에 만들어줬고 그 순간에 당신들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기 직전에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되새기며 남에게 봉사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막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녀석은 입가에 묘하게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저기, 이 녀석은 아직 최면에서 안 깬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였다. 녀석은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며 비릿하게 웃었는데 마치 주먹으로 누군가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면서 때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이내 두 손을 모아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다는 듯 길길거리고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막내를 처음 만났던 날 내가 물었었다. 어이, 너는 앞날이 창창한 놈이 뭔 사고를 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자 녀석이 잔뜩 풀이 죽어 이렇게 말했었다. 아, 실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녀석 분명히 웃고 있었어. 지금처럼 말이야.